되죠. 이제 포인터는 되는데요. 넘어가긴 합니다. 지금 인식을 못하는. 네, 포인터 넘기는 건.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혜모 가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식물성 지혜모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며 이 동물성 지혜모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제가 시간도 그렇게 다 아는 저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같은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혜모 이런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형제 이렇게 가진 생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다는 등 인간 증가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하나의 구실이죠. 어쨌든 특히 식품이라는 것은 소량씩 평생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법은 없죠 지금. 그런 면에서 제한된 독성 실험 방법만 가지고 사람이 평생 먹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그래서 이 GMO의 형태는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의 다양한 형태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게 식물성 GMO라는 동물성 GMO, 심지어 다양한 수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가지보다는 충분히 얼마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그런 이 식물성 GMO에 대한 폐해 이것뿐만 아니라 동물성 이 GMO라는 건 이런 식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플러스 직접적으로 올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산업하는 데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는 동물성 GMO로 허가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식물성 GMO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동물성 GMO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역시 식물성에 대한 얘기만 주로 되고 있어서 과연 동물성이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 식물성만 해도 이렇게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대부분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동물성 GMO에서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점점 등장하고 있죠.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전자 가위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원하는 부위들의 유전자를 떼고 자기가 넣고 싶은 것을 이제 집어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좋은 농업, 축산업 이런 데서 새로운 방법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 기술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이언스라고 네이처라는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올해 가장 혁신 기술의 대표적인 걸로 이 유전자 가위를 꼽았죠. 그만큼 앞으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유전자 조작에 미치는 영향은 파급할 거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기술보다는 급진하고 더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도 좀 이렇게까지 해서 생명체를 조작해야만 되겠느냐라는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이제 미국 실제 사는 교실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을 잠깐 바꿔보죠. 그런 건 우리 충분히 해서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이 동물성 GMO에 대한 것은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 해악이란 거 우리 식물성에서도 충분히 많이 논의되고 사실 그 정보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일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심지어 저희 대학에도 곧 알파고가 이제 이제 돌시를 이기니까 이런 인간 의식이 확장됐다, 인간성이 뭐냐고 이러면서 저희 대학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막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 아시죠? 힐러리와 트럼프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트럼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만큼이나 독특한 대선 후보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조르탄 이스트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테네시 휴머니스트 당이라고 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아주 대중적 지지가 없으니까 별로 뭐 그 언론에 두 사람의 어떤 대선 레이스의 과정 중에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어떤 그 정당 운동을 했냐면, 이 트랜스휴먼이라면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트랜스휴먼을 만들어서 질병과 죽음을 다 극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정당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제 막 정권 성 유세할 적에 이런 관의 모양으로 낸 버스를 만들었어요. 관이 좀 얻어지 여기서 안 보인다. 관처럼 짜가지고 내가 불멸 버스라고 하나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겠다. 뭐 쉽게 말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도대체 트랜스 휴머니라는 게 뭐요? 그러면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트랜스 휴머니가 굉장히 황당해. 말도 안 되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건 뭐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즘과 종교적 상상력이라는 게 따로 지난달 이런 토론회가 대학에서 한신대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가서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정당으로 나타나고 또 대학에서 이미 논의가 되는 이 트랜스 휴머니즘, 즉 유전자를 혹은 다른 기계,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인간종을 만들겠다, 이 사고방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생명과학을 접목시킬 때 어떤 순서로 우리가 접목시키죠? 기본적으로 트랜스 휴먼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유전자를 조작하고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죽음, 질병도 없애고 이런 걸 말한다 했지만, 이런 과학기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처음에 식물이나 세균이나 이런 걸 하고 동물에 접목시 다음에 사람에게 하죠. 동물 실험한 다음에 사람에 적용하지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실 이렇게 GMO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소위 트랜스 휴머니즘이 어떠냐 이런 인간성이 확장이라고 이렇게 논의하지만, 그 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GMO가 바로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근간을 이루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동물들이 지금 수되고 있습니다만 허용된 것까지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트랜스 휴머니즘 정당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GMO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어쨌든 대세가 찬성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GMO 좋아, 그 문제 삼는 거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시간이 너무 진행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굉장히 좋은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뛰어나게 기고하기 이런 트랜스 휴머를 말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의 생명의 전환적인 과정은 GMO로 대표되는 일종의 트랜스 라이프 폼이고, 그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정당까지 이르기 위해서 동물의 접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를 조작하고 당장 우리 식량을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의 첨단 식물 방어 체제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거는 생물 무기로서 당연히 이러한 생명을 조작하는 기술은 트랜스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정당으로 말할 정도라면 이게 트랜스 애니멀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동물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김성훈 작가가 먹겠습니다만 뭐 아주 쉽게 뭐 개라고 해요. 개가 냄새나 이뭐붕 뛰는 거를 뭐 50m짜리 만들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개를 뭐 한 100마리, 200마리 만들어서 공격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그 바이오벨트예요. 생물 무기전이요. 지금은 뭐 여러 세균이나 어떤 이런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뭐 건축을 이용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혜공 문제나 혹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먹거리 내지는 어떤 그런 뭐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는 기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는 사실 인류의 이 존의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당장 뭐 물론 아까 이제 이 GMO에 대한 어떤 심성적인 회의가 정말 그대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동물성이 나왔을 때 그거는 뭐 물론 당연히 공장식 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전쟁 무기가 되건 뭐 먹거리건 그래서 그게 뭐 공장식 축산태는 또 많이 얘기를 해요.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GMO로 만든 동물을 키운다. 당연히 뭐 주변 환경의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본인들도 이렇게 가둬서 우리 할까요? 막 이러면서 더욱이 이런 지금도 진행되는 공정 축산이 더 강화될 겁니다. 뭐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단순한 어떤 축산 뭐 일반적인 동물을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병력 합리화를 위해서 일집해서 생겨나는 폐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간접적 폐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공장식 어떤 축산이 지금의 일반적인 가축을 대상으로 해도 그러한 어떤 폐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지역 토양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오염 문제,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항생제건 뭐 이런 그 물질들의 그냥 오염은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물종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 유전자 변형된 동물을 키우면서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생물만 해도 우리가 그 주변 토양이 다른 생명체 연결고리 반에서 생태 연결고리 속에서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것이 그런 어떤 주변의 간접 영향 더욱이 그런 데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그 동물 자체 우리가 뭐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같은 부릅니다만 축적되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이 주변 생기의 진화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전 세계화, 뭐 세계화라고 해서 FTA나 뭐 이런 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여기 뭐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GMO 동물이 아니라 그냥 그 축산에서 공장 축산에서 나오는 그 수치기도 합니다. 벌써 5년 전인데도 그럴 수 있을 것 일반 뭐 식품에서 팔리는 그 육류에 오염된 정도고 거기에 항생제 정도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너무 뭐 있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지혜의 식물성이건 혹은 동물성이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같은 건 이렇게 뭐 해가 무지 큰데 이런 건 조금 뭐 우리가 키우는데 전 세계 뭐 지난지 얼마 전에도 뭐가 문제냐 그러지만 실제 이 생명체에 의한 폐해는 시간의 축을 우리는 항상 생각했죠. 생명체가 생명이란 건 특징이 자손을 띄는 걸 시간의 축이다. 핵이란 것은 당연히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 그 위험을 보면 핵이 꽝 터지면 다 이제 폐허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자연의 복구에 의해서 점차 방당기를 거치지만 생명체라는 것은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상태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자손을 만들어서 변형된 것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어떤 그 유전자 조작한 생명체가 우리 사회를 당장은 작다 생각할 정도지만 진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정말 창대해지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합니다만 이건 사실 심장의 편재와 그 육식의 문제가 결국은 이 근간에 달려있는 거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 동물성 GMO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앞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소 육식을 위해서 이 축산할 때 사용되는 사료, 양분, 당연히 이 사료는 양도 필요하다 보니까는 GMO를 계속 사용하는 거. 이런 입장이 최소한 2002년도에도 이미 되었는데 이것이 줄진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2000년대 초에 이런 그 육식의 문제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육식은 줄기는커녕 한국 같은 나라, 얼마나 육식이 급격히 증가한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과 더불어서 이런 시기에 그 육식의 주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육식을 위한 어떤 그 사료 소비, 그리고 그것이 GMO, 또한 그걸 먹는 또 동물 자체도 이제는 또 유전자 조작해서 또 그것을 아주 밀집하게 그냥 그 공장 축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추세가 지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그 위험.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 왜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생태계 내 구성원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사실 GMO 논의도 개인적으로 이제 먹거리 문제라든지 인간 위주로 논의되는 것 좀 확대한 편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서 그런 안 합니다만 이렇게 그 동물의 어떤 동물권 문제, 생명권 문제, 복지 문제, 사실 그게 우리 생태계를 인간과 되게 혼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런 과학 프로젝트도 그냥 인간 위주로만, 사실 그런 어떤 과학을 통해서 유능한 인간종을 만들겠다는 그 이전에는 그 과정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결국은 트랜스 애니멀을 이룬다고, 그 트랜스 애니멀이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생물 문제가 다양한 우리 그 인류의 식재 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식물성 GMO와도 또 다른 그 GMO의 영역이 폐의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는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 체제 안에서는 결국 생산자나 과학자에게 그것을 우리가 또 바꾸라 해서 바뀌지 않죠. 소비자가 정말 이 GMO 표시 문제라든지 GMO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것을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서 소비자가 야, 너 GMO 우리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그 추세가 그나마 조절되지. 그것은 결국 생산자나 과학자는 물론 당연히 그걸 지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포인트는 우리 소비자 운동이 돼야 되고 그것을 좀 더 연대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언급됐습니다만 정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논거나 어떤 큰 흐름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점들을 확인하지만 이것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급히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산 소장님 나오십시오. 박병산 소장님은 인천 도시 생태